거기를 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요게요, 칡입니다. 칡을요 1년 만에 이따시만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요, 들깨 아줌마가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칡을 수확하실 때는요, 보통 1년 만에 이런 칡을 수확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데요, 요 칡은요 알칡이라고 해서 1년만, 그것도 재배로, 밭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이따시만한 칡을 수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칡 모종을 이제 구입해 왔는데요, 자, 이렇게 수건에 돌돌돌 말아 가지고요, 수분을 유지하게끔 해 가지고요, 이렇게 모종이 왔습니다. 자, 칡은 보통 제가 고사리 재배하는 밭에도요 칡밭이었어요. 그래서 뭐 포크레인 작업으로 칡넝쿨을 걷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사리를 키운 지 5년, 6년 차가 됐는데도요 아직도 칡을 못 잡았습니다. 이 칡이 한번 번식이 되면요 걷잡을 수 없이 뿌리를 내려서요 그 줄기마다 그 죽이는 약을 묻혀도요 잘 죽지 않는 게 칡이거든요. 근데 요 칡을 밭에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대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이 칡은 바닥에서 키울 수 있는 칡이 아니에요. 지주대를 설치하셔서 높게 이제 넝쿨이 올라타게 만들면서 이 칡을 키우셔야 돼서 재배 환경을 뭐 밭의 중간에 떡하니 키우시면 안 돼요. 이게 칡 넝쿨이 최소한 2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처럼 밭 공간에서 약간 사이드 쪽에 있는 밭을 활용하셔야 다른 작물의 재배의 피해를 받지 않으시고요. 자, 칡을 키우다가 지주대를 위에서 못 키우고 혹시나 만약에 땅으로 이제 번지게 됐어요. 그러면 또 이 칡이 난리부르스나게 마냥 번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품종은요 고온 지방, 그 다른 열대 지방에서 온 품종이기 때문에 아주 냉해에 약하대요. 그래서 땅이 얼고 이러게 되면 만약에 땅에 뿌리를 내렸더라도 얘가 죽게 된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알칡을 이제 키우실 수가 있으시고요. 칡의 재배 기간이 이게 또 엄청나게 깁니다. 거의 5월 초 이때쯤 심어가지고요, 줄기를 이제 수확을 해서 삽목을 해서 내년에 뭐 모종을 만든다 그러면 설이 맞기 전에 수확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뿌리는요 서리를 맞고 나서도 수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재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요 퇴비량도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퇴비량이 많이 들어가는 게 고추잖아요. 요거는요 고추보다 1.5배 정도 퇴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혹시 뭐 유기질 비료 같은 거 있으시면 함께 또 밭을 만들어 주실 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칡을 키우는 방법은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서 모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종이, 자, 그 줄기를 삽목을 해서 이렇게 모종을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종이 보통 요게 제가 대충 재보니까 10cm가 넘습니다. 한 11, 12cm 이래서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 뿌리를 여기 바닥에, 나무 밑에는요 뿌리도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 나무의 양분으로 이렇게 싹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밑에서 이 나무의 양분이 다 빨아먹고 이제 없게 되면 밑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에 두둑을 높게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높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뒤에 보시면 비닐 멀칭한 위에다가요 이렇게 비닐 봉지에다가 흙을 담아서 이렇게 여기에 심어서 재배하는 방법으로 이 알칡을 키우셔야 되는데요, 자, 뿌리가 10cm가 넘는 요 밑에서 달리기 때문에 최소한 이 비닐의 흙의 두께는요 15cm 정도의 두께로 이 두께 높이를 흙을 채워 주셔야 되고요. 비닐을 제가 해보니까 저는 2호 사이즈를 샀는데 요거는 조금 큰 것 같아요. 자, 가로 세로가 있으면 가로는 34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폭이 조금 더 좁은 1호 사이즈 정도, 이거보단 작은 사이즈의 비닐을 구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흙을 최소한 15cm 이상의 들어갈 수 있도록 흙을 채우신 다음, 자, 비닐에 흙을 담고 나서요, 자, 두둑 위에 공간을 이제 찢어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수분이 어느 정도 비 맞고 나서 비닐 멀칭을 하시면 좋고요. 심는 간격도 이게 넝쿨이 엄청나게 지주들을 통해서 달리지만 엄청나게 무선하게 지기 때문에 최소한 심는 간격은 10cm 이상이 좋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간격을 한 70cm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뒤집어 줘서 이렇게 뒤집어 주고요. 자, 이 사이에 이제 이 모종을 심을 거고요.
어느 정도 공간이 찢어져서 자, 쭉 눌러주면 됩니다. 자, 여기 구멍을 너무 또 좁게 찝으시면 이제 비가 오거나 물 유입이 쉽지 않으니까 여유 있게 어느 정도 찢어준 다음 그 다음에 흙으로 이제 수분 관리 해주시고 이제 복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저는요, 알칡을 심고요, 알칡을 순 정리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제 순 정리하는 시기는요, 알칡이 대략 길이가 한 20cm 정도 자랐을 때 원줄기 하나만 남겨놓고 옆에 순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들깨 아줌마는요, 이번도 어김없이 순 정리를 하는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저처럼 순 정리하는 시기를 놓쳤지만요, 그래도 빨리 최대한 서둘러서 순 정리를 해 주셔야지만 그 원줄기만 더욱더 튼실하게 키울 수가 있고요. 자, 순 정리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알칡의 크기가 아주 들쑥날쑥입니다. 잘 큰 놈, 안 큰 놈. 그런데 가장 적절한 시기에 알칡을 순정리하는 시기는요, 한 20cm 정도거든요. 그나마 제일 짧은 놈을 한번 순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둘째기로 이제 갈라져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얘가 요 놈은 이렇게 이 정도 길이가 제가 대략 재봐도 제법 길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한 짧게 한 20cm 정도 올라왔고요. 자, 요 순에서는 원줄기가 조금 큰 길게 뻗어나온 게 요게 원줄기 같아요. 자, 요 원줄기만 남기고 그 다음에 순을 딱 정리를 해줘서 자, 원줄기를 하나 남기는데 원줄기 사이사이 나오는 여기 겨드랑이 사이, 겨드랑이에서 순이 계속 뻗어나오거든요. 이런 순들을 자,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줍니다. 언제까지 정리를 해주냐면요, 여기 보면 요 큰 잎 하나에 여기 가운데에 요게 나오는 게 겨드랑이 사이 오는 요 순이요, 바로 옆순이거든요. 이 옆순을 곁순을 딱 정리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m까지는 계속 이 나오는 곁순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이파리 당기고 겨드랑이 나온 순 정리해주면서 1m 정도까지는 계속 키우셔야 하고요. 전순의 길이가 50cm 정도 자랐을 땐 이제 지주대를 받고 그 지주대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자, 지주대를 옆에 박아주실 때는 가장 좋은 건 대나무 두껍고 대나무 같은 거 최대한 22m 정도의 높이를 박아주시는 게 좋지만 시중에서 그런 대나무를 구하기 어려우면요, 고치 주지대 요게 가장 긴 게 한 1m 80짜리도 판매를 하거든요. 그렇게 가장 긴 거를 이제 옆에다 박아주시면 되는데, 자, 알칡 옆에 최소한 25cm 이상, 25에서 30cm 떨어진 곳에요, 자, 지주대를 박아주고요. 이 넝쿨이 알칡이 같은 경우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끈으로 실이나 뭐 고추끈이나 부직포로 된 끈을 이용하셔서 그걸 이제 연결을 해서 지주대에 이제 감아주는 동작을 해주시는데요. 그 전에 한번 순정리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자, 지주대로 연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알칡도요, 순정리하는 시간이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주 세 갈래로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갈래로 벌어졌지만 요 놈을 자, 원줄기를 먼저 찾을 거예요. 원줄기는 보통 고가 대가 조금 더 튼실합니다. 그래서 요게 원줄기거든요. 나머지 순을 정리해 주고요. 이렇게 저처럼 수기를 늦춰버리면요, 원줄기보다 옆에 있는 순이 더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진짜 거의 원줄기만큼 요 놈도요 자랐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또 잘라주고요. 자, 옆에 있는 요 순도 또 잘라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자, 잎 옆에 나온 이 겨드랑이 요것도 지금 겨순이 나온 거거든요. 요것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겨순도 제거. 이렇게 겨순은 1m까지 잎과 잎 사이에 나오는 겨드랑이 사이에 나오는 순을 겨순을 모두 다 제거를 해주셔야지 원줄기만 튼튼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지주대를 받고 나서 한 대략 50cm 정도가 자랐을 때 이제 지주대 옆으로 덩굴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자, 이 방법은요, 지금 보면 1m 아래까지는 요게 나온 게 바로 아까 말한 그 겨순이에요. 겨순을 요것도 다 제거를 톡톡 해주시고, 자, 원줄기의 대에다가 이제 끈을 묶어주시면
원줄기가 점점점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대에다 끈을 묶어주시는 게 아니라 맨 아래에 있는 튼실한 그 옆에 있는 잎에다가 실이나 뭐 고추끈이나 끈을 이용해서 묶어줍니다. 아, 영상을 찍는데 비가 옵니다. 아, 요즘에 아주 수시로 비가 오니까 아랫잎에 끈을 묶어주세요. 저는 고추끈으로 묶어보니까요, 고추끈이 좀 단디 끈이 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묶는 게 좀 어려워서 얇은 실이나 아니면 부직포로 된 끈이 있거든요. 그런 끈 같은 거로 아무거나 이제 해주시고요. 이게 맨 아래 끈 묶어주고,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으니까 얘를 시계 끈이 있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꼬아줍니다. 자, 실을 타고 올라가게끔 꼬아주고요.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제 꼬아준 다음에는 이 끈을 한 1m 이상까지는 이제 일직선이 되게 쭉 위에다가 이제 여기 묶어줄 거예요. 자, 1m 이상까지 끈으로 일직선 되게 쭉 이렇게 연결해 준 이유는요, 이렇게 되면 이 원대가 나중에 이게 자라고 나서 수확가 나서 요게 이제 삽목을 해서 모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 쭉 1m 정도는 달아줘야지 똑바로 자라기 때문에 이만큼씩 잘라가지고 나중에 삽목을 해가지고 모종으로 이제 키우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1m까지는 겨순 제거하면서 키워주고 나면 이렇게 고추대 위에 저는 이렇게 끈을 위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이 위부터는 이제 덩굴이 니 거 내 거 없이 막 엉켜가지고 이제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고추대 위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끈 하나를 또 묶어주시는 방법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자, 웃거름을 한 번씩 찔러 주셔야 합니다. 자, 뭐 보름에 한 번 정도씩 웃거름을 주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웃거름을 넣어준 상태고요. 보름에 한 번씩 웃거름 주시면서 이제 재배를 하시고요. 자, 키우는 상태 한 70일 경이 됐으면 이제 요 비닐 봉지를 찢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자란 뿌리를 이제 솎아주는 순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알칡 뿌리 솎아주는 일을 하려 나왔습니다. 제가 알칡을 심은 지 벌써 심고 나서 70일이 넘었습니다. 보통 이제 알칡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60일 사이에서 70일 사이에 그 뿌리를 솎아주는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웃거름 주는 시기를 좀 늦춰서 잎의 성장이 좀 더디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지금 날짜로 따져보니까 78일 정도 됐더라고요. 작황 상태 좋은 뿌리를 한번 열어봐서 뿌리를 솎는 시기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저번 영상에도 제가 원줄기만 남겨고 솎아주는 일과 유인줄로 연결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은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뿌리 솎기 쏙쏙쏙 한번 열어볼게요. 옥수수가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서 여기 옆에 완전 정글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알칡이 이만큼 자랐는데요. 제가 1차 웃거름을 너무 늦게 주는 바람에 잎의 성장이 조금 더딘 감은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줄을 연결해서 꼬아주고요. 이렇게 지두대는 최소한 조금 높게 2m짜리 지두대를 박아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한 1.8m짜리 지두대를 박아준 상태고요. 1m까지는 이제 여기 나는 겨순들을 계속 제거를 해주셔야 한대요. 자, 비닐을 이제 씌웠던 거를 찢어줄 거예요. 찢어주고, 아, 기대됩니다. 얼마나 뿌리가 잘 자라나. 근데 잎의 성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 뿌리가 실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80일 가량이 다 돼가서 한번 열어보고요. 자, 흙을 들까봐 헌집 들게 새집 나와 무너뜨려 봅니다. 얼마나 줄기 두기가 잘 자랐는지. 오, 많이 실해졌네요. 짜잔. 이게 보니까 제가 몇 번 여러 차례 숟가락 줬거든요. 여기 아래에서 격가지라고 해야 되나, 이거 막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줄기만 남기기가 조금 사실 겨순을 계속 수시로 따줘야 돼서 손이 좀 갔던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 땅속을 좀 파봐야 합니다. 자, 땅속 파기. 제가 또 이렇게 잎의 성장이 좀 더디게 자란 이유 중에 하나가 심을 때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비닐 멀칭 안에 흙을 담을 때 이 흙 봉지 안에도 퇴비를 좀 넣는 흙을 담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퇴비를 넣지 않고 했더니 조금 잎의 성장이 더뎠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봉지 안에도 퇴비를 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심으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 이제 뿌리가요, 실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왕 뿌리가 있나 없나 보겠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보통 이제 재배 농가에서 말씀하시기는 한 볼펜만한 두께의 크기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 나왔습니다. 실한 놈 3개, 그리고 한 자잘한 거 한 또 3개에서 한 6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방향, 요거 큰 거 하나 남기고 이런 실뿌리도 전 잘라주고요. 그다음 요 방향하고 요 방향,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뽑아서 요 아직 뿌리가 한 이 정도까지 자랐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땅이 닿게 되면 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땅이 닿지 않게 흙을 요 밑에만 이렇게 덮어주면서 묻어주면 되세요. 자, 요것도 보면 이렇게 아래에서요, 겹가지가 엄청 올라옵니다. 수시로 들여다 보면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2차례 해줬는데 또 올라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겹순도 있는지 1m 아래까지는 순정리 해주고요. 비닐 찍기. 뿌리야 뿌리야 얼마나 자랐니, 든든하게 자라라다. 어디 보자. 발굴하는 느낌으로. 이게 많이 심었으면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저는 한 20줄 심었는데 모종 시들거리는 거 심어가지고 2개는 죽고 지금 18개를 심었거든요. 얘는 우와, 하나 제대로 텐실합니다. 자, 지금 같은 거는 솎아 봤더니요, 그냥 텐실한 놈 한 뿌리에서 이렇게 2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자질구리한 실뿌리만 솎아주고요. 이 2줄기를 키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2개 정도만 남겨주고, 왠지 하나만 남겨주면 혹시나 중간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 안전하게 2개를 남겨놓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요, 제가 잎의 성장이 별로 무성하지가 않아서 지금 보면 잎이 그냥 세력이 약해요. 왜냐면 겹순도 제거해주고 원줄기만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잎수가 별로 없어서 얘네들이 제대로 안에 뿌리가 달렸을까 하고 걱정하면서 78일 만에 지금 뿌리를 솎아주려 열어봤는데요. 그래도 얘는 볼펜 줄기보단 더 두껍게요,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되면 이런 식으로 뿌리를 솎아주는 일을 하셔야 한답니다. 자, 얘도 잔뿌리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여기서 또 싹이 안 올라오게요, 여기 뿌리만 이렇게 묻어줄 거예요. 자, 여기서만 자라다. 와, 이게 파도 계속 나오네요.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안녕하세요, 대깨 아줌마. 오늘은요, 알칡을 수확하러 나왔습니다. 알칡이 생소하시죠? 우리 나라에서 칡은요, 정말 뿌리 내림도 땅속에서 엄청나게 번식이 되고요. 한번 밭이든 뭐 땅에 칡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긁어대도요, 또 번지고 또 번지는 게 칡입니다. 근데 들깨 아줌마가 칡을 심었습니다. 근데 그 칡이 아니라요, 이 칡은요, 열대 지방에서 넘어온 품종으로 다년생이 아니라 1년생 알칡을 심었고요. 칡을 수확을 하실 때는요, 원대를 수확을 잘 해놔야 내년에 종자형으로 모종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를 맞기 전에 수확을 하셔야 되고요. 재배 기간을 보니까 5월 초쯤인가 5월쯤에 심은 게 벌써 제가 11월 초거든요. 재배 기간이 6개월 정도. 재배 기간이 긴 작물 중에 하나니까요, 저처럼 좀 사이드에 심으셔서 땅을 활용을 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설이 맞기 전에 수확을 하셔야지만 그 종자형의 모종으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1m 미만에는 이런 결순들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땅으로 결순들이 엄청나게 번졌습니다. 그래서 얘가 번졌으니까 이 원대가 텐실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4-5번 정도 순을 정리했는데 불구하고, 자, 아래에도 여기 뒤에 보면요, 엄청나게 순이 계속 번졌걸요. 번져가지고 저기 옥수수 때까지 아주 번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순 관리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새순이 또 올라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요 순을 다 제거를 해줬고요. 자, 뿌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텐실한 거 1m 50 정도까지만. 근데 말이 1m 50이지 너무 얇으면 또 세력이 약하잖아요. 굵기 보고서 이제 수확을 해서 여기를 이제 모종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싹이 나거든요. 이제 싹이 올라오는 부위에서 이렇게 마디를 이만큼 자를 거예요. 잘라서 이 엄지 있는 쪽은 땅에 묻게 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알칡의 모종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봄이 됐을 때 요 밑에 부분을 자른 곳을 땅에 흙에 묻으면서 여기 모종을 키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서부터 일단은 이 결순들을 다 제거한 것들을 다 잘라줘야 합니다. 모종으로 사용할 원대를 잘 보관을 하셔야 하는데,
자, 모종으로 사용하실 원대를 보관하실 때는 얘가 열대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추위에도 약하고요. 건조에도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보관법은 저온 창고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그냥 얘 가지만 작아서 떡 넣으면 또 수분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신문지에 잘 싸시거나 밀봉을 하시기 좋은데 비닐에 또 밀봉을 하셨을 때는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또 썩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닐봉지에 밀봉을 하실 때는 구멍을 뽕뽕뽕,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신문지에 대충 싸주고요. 그 다음에 비닐백에 넣었을 때 비닐이 통풍이 좀 될 수 있도록 구멍을 뽕뽕뽕 뚫어주시는 방법이 좋고, 아니면 또 하나는 저온 창고가 없을 때는요, 얘를 하우스 안, 실내가 있는 땅 속에 묻어주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오빠 1m 50 되겠다. 나도 그지? 1m 50까지만 이제 저는 여기서 아니 좀 더 길게. 길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까지는 저는 모종으로 사용할 거를 잘 보관을 할 거예요. 일단 이거를 걸창스러우니까 이건 잘라버리자. 아, 제 칡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아, 우리 고사리 바가시 칡밭이거든요. 그래서 들깨 아저씨가 심지 말란 걸 제가 얼거지로 궁금해서 심었습니다. 자, 이번에 팔 거예요. 뜰실하지 않아서 이 모종 원대가 알치기 많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세요. 얼마나 컸나? 보통 뿌리 솟을 때 제가 2개 정도 남겼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또 번져있다. 오메. 그때 이 모종에서 받았던 알칡은 고구마가 엄청 비대한 고구마처럼 생겼었는데 저는 그 정도로는 못 키운 듯해요. 이런 실뿌리가 많으면 안 되는데. 요거 하나 뭐가 커 보이긴 해. 나옵니다. 뭐가 그래도 고구마처럼 달렸어. 아, 그래도 크긴 컸네. 아주. 끝까지 파봐야 알겠죠? 야, 이거 파는 일인데 보통이 아닌데. 상처가 나면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야, 뭐든. 그죠? 고구마든 감자든 상처가 나면 얘도 지금 보이시나요? 이만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 이따만한데 기대한 만큼이네요. 왜냐면 원줄기가 대가 두껍지 않아서 사실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뭐 어디까지 온 거야? 와, 이거 캐는일 나 20개만 심길 너무 잘해. 제가 20개 심어가지고 2개는 모종이 비실한 걸 심어서 죽어서 18개 지금 심었는데, 와, 이거 많이 심으면 수확하기 너무 힘들겠는데? 야, 파는 게 너무 힘듭니다. 지금 새 뿌리가 제가 이거는 남겼나봐요. 새 뿌리가 남긴 했는데 파도 계속입니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파다가 지쳤습니다. 지금 거의 깊이 한 50cm 이상은 판 거 아니에요? 와, 이게 파도 계속 나오네요.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은 지금 막 뚝 부러지는 소리 났어. 오 알치 신봤다. 야, 캐니까요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이만큼 밑에 것들은 이제 한 뿌리, 2뿌리, 3뿌리는 이제 먹는 건데 얘를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깠어. 그래가지고. 근데 들깨아씨 칡맛 알아요? 한번 먹어봐. 이게 칡맛이야? 먹어봤는데 나는 사실 생칡을 안 먹어봐가지고 이 가운데 한번 먹어봐봐요. 어때요? 일반 우리가 산에서 뭐 이렇게 나는 칡하고 맛이 어떤지. 그냥 한약재 먹는 것 같던데 난. 산에서 났던 거하고는 맛이 달라. 달라? 어떻게 달라요? 모르겠어. 그 뭐, 맛을 알긴 아는겨? 향은 좀 아무래도 걔네는 오래된 거고 얘는 1년생이니까 향이 좀 다르겠지. 그러죠? 응. 얘는 칡집으로 먹었을 때는 향이 그만큼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겠다. 그래서 생으로 그냥 뭐 삼겹살 먹을 때 구워 먹거나 뭐 그런 용? 그리고 이제 가공으로 해가지고 전분용으로 만들거나 이제 그런 용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분이랑 좀 촉촉하게 있는 것 같죠? 그래도 그냥 생으로도 먹을만 한 것 같더라고. 좀 쓴맛은 있는데 왠지 좋은 한약재 먹는 맛이 나죠. 아니, 근데요, 그래요? 한약재 맛까지도 아닌데. 그냥 한번 들어봐 줘봐요. 우리 아직 캘 거 많은데 이거 캐다가 쓰러지겠어요. 와, 이거 보통 캘 일이 이게 일반인적으로 포켓은 아니라 호미로 파기에는 정말 살벌하게 힘들었습니다. 나 이거 언제 다 캐? 아무튼 이렇게 수확을 하신 칡을요 이제 보관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리고 얘는 추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고구마 보관하는 것처럼 뭐 가정 안에 신발 놓는 곳, 이렇게 보일러 떼어지지 않는 곳에 고구마 보관하는 것처럼 실온에서 실내에서 보관을 하시면 되신답니다. 칡 봤다.